반갑습니다. 절기와 각 달이 나와 있죠. 우리는 흔히 사주의 명식을 세울 때 입춘부터 경칩 사이에 나면 전부 인월이죠. 그리고 경칩과 청명 사이에 나면 전부 묘월이죠. 청명과 입하 사이에 나면 전부 진월이죠. 자, 이렇게 월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보면 전부 24개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홀수번째 절기들이 전부 다 각 달이 시작이면서 바로 그 전달이 마지막이 되죠. 그런데 분명히 절기는 달의 한가운데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춘 다음 날 태어나도 인월이고 경칩의 전날 태어나도 인월입니다. 이 두 날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비교를 하면 똑같은 인월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기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주 내 기둥에는 드러나지는 않은 정보죠.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24절기 중에 각 달의 경계가 되는 절기 말고 이 한가운데 있는 절기를 중기라고 하는데 이 중기야말로 전형적인 그 달의 기운을 대표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동지부터 중기를 12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건 뭐냐면 각 중기마다 해당하는 주역의 괴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동지 한번 볼까요? 음효가 5개에 제 아래 양효가 하나 있죠. 효는 제 아래서부터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하는데 동지는 1효만 양이고 나머지 전부 음이죠. 대하는 이제 동지보다 양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수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동지에 양이 하나 생겨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절이 여름에 가까워 올수록 양이 점점점 음을 밀어내고 양이 세력을 차지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소만이 되면 전부 양효죠. 그리고 하지를 보면 전부 양효가 있는 가운데 제 아래서부터 음효가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지부터 동지까지의 변화는 음효가 밑에서 하나씩 올라오면서 양효를 밀어내는 형상입니다. 동지가 자월이죠. 자월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대한축, 우수인 이렇게 각각의 이 중기가 이 달들을 대표를 한다고 했죠. 이것을 지뢰복이라 하는데 동지의 괴가 요건데 이 괴가 대한까지 이 시간 동안은 주된 자연의 괴가 된다. 그리고 대한이 되어서 비로소 양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이 인양이 2의 위치로 올라가고 제 위에 음효는 이제 저쪽 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대기하고 있던 양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4절기 12시지도를 보면 동지가 제일 아래 있죠. 그리고 하지가 제일 위에 있죠. 자, 동지는 공전주기에서 태양의 고도는 가장 낮은 날입니다. 자, 이제 24절기도에서 각 절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그 절기에 해당하는 태양의 고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지 태양의 고도 제일 낮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지까지는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비로소 동지가 되어서는 태양의 고도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지가 되어서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점점점 높아지다가 하지가 되면 드디어 롤러코스터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설의 계를 한번 볼까요? 소설은 양이 아예 없습니다. 또 소만은 음이 아예 없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다. 자, 이런 사조가 한번 있다 보겠습니다. 월지 자월의 병화입니다. 자, 이 병화는 아주 고독한 병화겠죠. 힘이 없는 병화겠죠. 그런데 자, 자월인데 이 자월이 동지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동지가 지나기 전과 지나긴 후에 사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지가 지나기 전에는 자, 이 유금의 궤 전부 음유로만 이루어진 이 유금의 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기가 세상에 전혀 없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동지가 지난 후에는 양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기가 더 자기한테는 반갑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보면 됩니다. 동지의 계가 이것인데 이 계로 대한까지 주관을 합니다. 대한까지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괴가 이 괴다. 그리고 대한이 되면 우수까지 또 이제 양이 두 개가 생긴 개가 주관을 한다. 자축, 인묘진사가 각각 1양, 2양, 3양, 4양, 5양, 6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미, 신유, 수레가 전부 1음, 2음, 3음, 4음, 5음, 6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기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5월에 개수다 이런 경우도 하지를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지를 지나지 않았으면 전부 세상은 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아주 버티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하지를 지난 이후에는 이름이 하나 희생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낫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지지는 지장간이 있죠. 물론 지장간은 이 중기가 오기 이전부터 본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중기를 지나기 전에는 본기가 아닌 앞의 여기와 그리고 삼합의 글자에 해당하는 중기가 지배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기에 의해서 이제 사주는 잘 구별은 안 되지만 자, 이 중기를 경계로 기운 자체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사주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약 50명 정도는 사주와 같습니다. 네, 물론 같은 해,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이는 6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같은 사주를 가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은 이 중기를 지나고 한 사람은 중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사주이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주는 완전히 또 다른 사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주 같다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중기를 지난 것과 지나지 않은 경우는 이 경향성이 제법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명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궁. 이 명궁은 중기가 지나기 전과 중기가 지난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명궁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사주의 그 중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